교과서 61쪽 2단원 1차 부등식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먼저 자와 빨간색 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밑줄을 먼저 긋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을 볼까요? 성취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취 기준은 1차 부등식을 풀고 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을 푼다는 것이 뭐냐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라는 뜻이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활용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활용 문제까지는 나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1차 부등식, 그러니까 개수가 정수인 1차 부등식의 풀이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차 부등식은 무엇일까? 여기도 밑줄을 그어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1차 부등식이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1차 방정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1차 방정식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꼴이었죠? 그거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이렇게 1차 방정식 한번 써보세요. 1차 방정식. 일반적인 꼴이 ax 플러스 b 1차 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0이 있어야 되겠고 이퀄로 이퀄이 있는 식, 이걸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이때 당연히 이제 a 값은 0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이라 하고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어떻게 했냐면 해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때 x의 값은 먼저 b를 이항하고 양변을 a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설명했는데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이퀄이 아니라 이퀄 대신에 등호 대신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시작할게요. 자, 먼저 탐구해 봅시다를 볼까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예. 탐구해 봅시다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날에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은 문자 서비스로 다 전송이 되죠. 그날에 뭐 보통, 그 다음에 나쁨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건강 환경 요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자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알면 좋죠. 여기 밑에 먼저 밑줄 그어볼게요.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먼저 밑줄 긋고요.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제곱미터, 미터의 세제곱이라는 얘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그 공간 안에 있는 이게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읽으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1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가 10의 6승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10의 6승분의 1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1이라고 한다면 10의 6승분의 51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이 되고요. 오한시는 102 마이크로그램인데 이때는 나쁨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오후 4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1시보다 X 밑줄 그어볼까요? 자, 이제 X 마이크로그램만큼 더 증가했대요. 이렇게 했을 때 오후 4시에 미세먼지 농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거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죠. 1시를 기준으로 X 마이크로그램만큼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먼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우리가 방금 전에 본문에서 봤듯이 102 마이크로그램이었잖아요. 거기에 X 마이크로그램이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X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for 세제곱미터라고 이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오후 4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151 이상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매우 나쁨 상태였을 때 이것을 1의 식을 이용하여 부등식으로 나타내어 보고 오후 1시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최소 몇 마이크로그램이 증가했는지 말해보자. 이 문장이 길 때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때는 수치만 기준으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는 오후 4시에 미세먼지 농도를 구했잖아요. 근데 구했더니 얼마였어요? 102 더하기 x 마이크로그램이었죠. 근데 이거보다는 151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길지만 거기서 조건만 찾아서 간단하게 102 더하기 1 이 단위는 생략해도 되죠. 102 더하기 x가 151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이 102를 이항하는 거예요. 이항할 때 102의 부호가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102가 되겠죠. 151 마이너스 10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49입니다. 결국에 좌변은 x만 남았잖아요. x는 크거나 같다.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결국 x는 49 마이크로그램 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표시할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을 볼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 식을 한번 이렇게 네모를 해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방정식의 풀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풀이에서도 한글로 설명하면 안 돼요. 한글 설명하지 말고 한글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수학이고요. 중학교 이상의 수학에서는 수식으로만 전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주어진 문제, 그러니까 2x-1이 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이 부등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과정이냐면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줄 수 있죠. 그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3 빼기 3은 우변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변에서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모든 상수항은 동류항입니다. 결국에 2x-4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우변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뭘 이용했다고 그랬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간단하게 원래는 이런 성질인데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이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별표를 해 놓을까요? 우리가 이항이라 부르는 것은 정확하게는 양변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양변에 3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우변은 이렇게 우변에 있는 3을 부동호가 있는 반대편으로 옮겨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네모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항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그러면 우변이 0만 남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계산해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항. 여기 이항에도 이렇게 네모를 해주세요. 아니면 밑줄을 거누면 됩니다. 이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항의 뜻은 부등식의 성질 또는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옮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또 네모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죠.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좌변은 x에 관한 1차식이 되겠고 우변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호가 아니라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등의 부등호로 만들어진 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는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좌변이 1차식인 게 중요하죠. 우변은 0만 남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는 4개 중에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이걸 1차, 이런 꼴을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나요? 맨 처음 우리의 질문이 뭐였냐면 1차 부등식은 무엇일까?
라고 본인이 한번 답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넘기고요. 자, 1번을 볼게요. 문제 1번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돼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 1차 부등식인가요? 그러니까 먼저 이항을 해서 좌변은 1차식, 우변은 0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항을 해서 좌변은 1차식, 우변이 0이 되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3번은 일단 아니죠. 왜냐하면 3번은 2차식이 나왔잖아요. 이건 2차 부등식. 한번 써보실래요? 2차 부등식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 2차 부등식은 나중에 배우고요. 지금은 배우지 않습니다. 4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일단은 괄호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3 그리고 다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x 자 0보다 작다. 그리고 나서 동량끼리 계산하니까 4x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되겠죠? 그럼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뭐로 나눌까요? 4로 나눠줘도 된다 그러죠.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1차 부등식이 맞죠. 이렇게 주어진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답만 체크하지 말고 반드시 1차 부등식으로 나타내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이 과연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까? 한번 여기 밑줄 그어볼까요? 1차 부등식은 푼다라는 것은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말이었죠. 그러면 이것을 x의 값에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x의 값이 자연수일 수 있지만 정수 또는 유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유리수인 경우는 대입해서 그 해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1차 부등식을 풀까? 바로 1차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전에 수업을 나가기 전에 먼저 간단한 EBS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1차 부등식을 풀어라는 건데요. 이걸 한번 보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라온, TV 또 봐? 15세 미만은 시청할 수 없다고 했잖아. 자꾸 못 알아듣는 척 하는데 오늘은 그림으로 보여주지. 나이를 X라고 하면 15세 미만이니까 X는 15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나오지. X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이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볼까? X는 15보다 작은 모든 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이때 15는 해가 아니니까 동그라미에 색칠을 하지 않아. 이거 재밌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를 A라고 할 때 X는 A보다 크다의 경우 A는 해가 아니니까 동그라미에 색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내고 X는 A보다 작다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떻게 나타낼까? 이 경우는 A도 해잖아. 맞아. 그래서 동그라미에 색칠을 해서 나타낸다고.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식은 좀 먹긴 해. 이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건 분수잖아. 하면서 못 분다고 할 줄 알았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2를 곱하면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6도 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끝! 좋습니다. 이제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세미님. 이항? 그건 등식에서도 배웠잖아. 뭘 또 배운다는 거야?
라온 말이 맞아. 등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도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로 바꿔 다른 변으로 옮기는 이항을 할 수 있단다. 예를 들어 이 부등식을 풀어보자고. 좌변의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의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되잖아.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끝! 부등식의 성질 잊었어?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아, 참참참!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1보다 작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좋아. 이번엔 이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볼까? 이렇게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식이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의 꼴로 나타나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근데 뭐 꼭 이항을 다 해봐야 1차식인지 아닌지 아나? 척 보면 알지? 그래? 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일까 아닐까? 양변이 모두 1차식이니까 1차 부등식이지. 어? 그래서 이항을 해보라는 거야. 이항하면 2는 0보다 크다가 되니까 1차식이 아니잖아. 오늘은 이거 하나로 끝내시죠. 개수에 분수가 있는 부등식이라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또박또박 풀면 돼. 일단 양변의 분모 3과 2에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고쳐야겠군. 6을 곱해서 약분하면 2가 되니까 4x 플러스 1. 여기도 약분하면 3이 되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2. 어? 이럴 줄 알았어. 괄호 조심. 분자 전체에 곱해야 하니까 이렇게 괄호를 해야지. 아참, 괄호! 이제 괄호를 풀어서 동료항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5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끝! 오늘의 의뢰도 해결! 라온, 뿡뿡이 만화볼래? 아, 뿡뿡이 싫어. 난 400살이라고. 계속 이어서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까? 교과서를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밑줄을 그어볼까요? 1차 부등식 2x-1 이 값이 3보다 크다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푼다라는 것은 x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좌변에는 x만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럼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일단 이 마이너스 1, 이 상수항을 소거를 해야 되는데 이항이란 개념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양변에 반대의 부호, 그러니까 플러스 1을 더한다, 2를 더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항이란 개념으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한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항 표시만 해놓고요. 바로 이런 수식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눴죠. 양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부등식을 푼 겁니다. 됐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수식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글로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설명이 돼 있지만 네모를 해놓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2x-1이 3보다 크다.
요 이제 부등식을 푼다라는 과정은 뭐냐면 먼저 2x 자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3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 값은 4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니까 양수로 나눌 땐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2보다 크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수식으로만 쓰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밑줄 그어볼까요?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했는데 항상 부등식은 수직선 위에 나타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약간 복잡한 부등식 해를 구할 때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2차 부등식의 해라든가 연립부등식을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는 끝점인 2가 안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여기서처럼 속이 뻥 뚫린 동그라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2보다 크다 할 때는 양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고 요 내부에 빗금을 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가 2보다 크다라는 것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요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등식을 푼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등식을 풀 때는 주어진 부등식을 네 가지 중에 하나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은 x만 남겨둔다. 그러니까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런 과정은 뭘 이용할 수 있냐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느 하나꼴로 고쳐서 해를 구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놓으면 이게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수직선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참고에 밑줄 그을까요? 해를 수직선에 나타낼 때 속이 뻥 뚫린 동그라미 점 그리고 속이 꽉 찬 동그라미 점 두 개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밑줄을 그어놓고요. 꼭 자를 대고 밑줄을 그어주세요. 먼저 속이 빈 동그라미는 그 점에 대응하는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3보다 크니까 3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속이 뻥 뚫린 동그라미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속이 꽉 찬 동그라미는 그 점에 대응하는 수가 해에 포함됨을 뜻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3보다 크게 나왔다잖아요. 그럼 3이 포함되죠. 이럴 때는 속이 꽉 찬 굵은 점, 검은 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을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네 가지는 잘 한번 별표를 해놓고요. 그림만 잘 봐도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3보다 클 때는 양의 방향, 3보다 크게 나왔다 양의 방향이죠. 3보다 작다는 음의 방향이에요. 그죠? 3을 기점으로 작은 x의 값이 3보다 작다니까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빗금을 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작거나 같다 굵은 점, 검은 점을 한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하고 빗금을 칠하면 됩니다. 이렇게 색을 다 칠할 필요는 없어요. 빗금만 칠하면 됩니다. 자, 2번을 볼까요?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한번 해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를 한번 해놓을까요? 부등식을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직접 풀고 수직선에 나타내 보세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이니까 이항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x는 4-2 보다 작다. 이 값은 얼마예요? 2. 그러니까 결국에 x는 2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다니까 속이 뻥 뚫린 2를 쓴 다음에 작다. 작으니까 당연히 음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고요. 여기에 빗금을 치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새까맣게 칠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풀이하고 수직선이 나타나고. 알겠죠? 자, 한번 해설을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답만 쓰면 안 됩니다. 수학 공부는 문자와 기호만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이 바로 수학 공부예요. 답만 쓰는 거는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답만 썼고 뭐 암산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2번 다음 풀어보세요. 2번은 이런 거는 간단한 수행평가나 서술형 문제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상수항을 먼저 이항하는 것부터 출발하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3x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 값은 마이너스 6이죠.
자, 양변에 여기서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는 방법은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주는 건데요. 뭐 3이니까 부동의 방이 안 바뀌겠죠. 결과적으로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제 속이 꽉 찬 점을 칠하고요. 굵게 칠하세요. 그런데 크다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빗금을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 요풀이 과정 반드시 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절대 답만 쓰지 말라는 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풀이 시간은 따로 안 주니까 동영상을 잠시 멈춤을 한 후에 다 쓰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63쪽을 볼까요? 맨 위에 밑줄 그어주세요. 자, 1차 부동식을 풀 때는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 그러니까 x가 있는 항은 좌변, 그리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류항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동류항을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겠죠. 동류항. 혹시 동류항 정의가 기억이 안 나면 별표하고 써놓으세요. 동류항이 뭐였죠? 자, 동류항. 동류항이 제일 중요해요. 뜻이. 동류항 점점하고 나서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 다시 한번.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이라고 적어두세요. 이렇게 메모를 할 때는 빨간색으로 적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검은색 펜, 메모를 할 때는 별표라거나 메모 또는 밑줄을 그을 때는 빨간색 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을 볼까요? 1차 부동식을 풀고 여기서 이 식을 보면 되겠죠. 풀고 수직선 위에 나타나시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푸는 과정은 여기서 이런 한글은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만 쓰면 되냐면 이 밑줄 그는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먼저 x는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3x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는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 써야 되겠죠. 그리고 답을 쓰면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한글이나 위에 있는 한글은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풀이 과정에서는 정의를 할 때 빼고는 한글을 쓰지 마세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만 이렇게 전개를 해서 쓰고 x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3을 포함하지 않는 속이 빈 동그라미를 하고 크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빗금을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해결한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문제 3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본인이 직접 그 부동식을 풀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세요. x가 있는 항은 좌변, 그 다음에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풀이를 바로 보지 말고요. 본인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계속 이어서 할 테니까 본인이 푸는 동안에는 동영상을 멈춤을 눌러놓고 풀이 시간을 충분히 갖길 바랍니다. 자, 4x이고요. 3x 이거는 이제 좌변으로 이항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는 우변으로 이항하겠죠. 이렇게. 그죠? 4x 마이너스 3x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2 플러스 1. 자, 이걸 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4x와 3x는 동류항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x 그리고 2와 1 상수항도 동류항입니다. x는 3보다 작다. 두 줄짜리 풀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고 풀이 과정을 쓰고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속이 빈 동그라미 하고요. 작다니까 왼쪽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이것도 자를 대고 주세요. 항상. 그리고 이렇게 빗금을 그으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시커멓게 색칠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음수가 되더라도 일단 x는 좌변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2x 4x는 좌변으로 이항하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은 우변으로 이항할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4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1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동류항이죠. 2x와 4x 동류항, 1과 1 동류항이니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2x 그거 나갔다 2.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x의 개수인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는데 음수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자, 그러므로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점은 속이 꽉 찬 검은 점을 칠해야 되겠죠. 이 과정 잘 써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답만 쓰면 안 되고 풀이 과정을 수식으로만 정확하게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는 꼭 자를 대고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긋고 빗금을 칠 때는 그냥 쳐도 돼요. 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풀었죠. 자, 의사소통 문제를 볼까요? 현지는 위 예제 1을 다음과 같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풀었다. 현재 풀이를 예제 1과 같이 2항을 이용하여 풀 때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인데요. 여러분, 2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걸 이제 간단하게 2항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원래는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한다는 게 뭐냐면 양변에 플러스 x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 5가 좌변에 3이 마이너스 4가 남았잖아요. 이때 마이너스 4를 이항한다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는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호가 반대이면서 절대값이 같은 4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항이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항이 아닌 거죠. 원래는 부등식의 성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3x가 9보다 크다가 나왔고 여기서는 뭐 똑같아요. x의 개수를 양변을 나눠주는데 그 값이 3이다 보니까 양수잖아요.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풀이는 사실은 이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설명 내용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항은 없다. 이항은 원래가 부등식의 성질이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이항이라고 그냥 부를 뿐입니다.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자, 이제 모양이 다른 여러 개의 부등식이 나오는데요. 전체를 다 풀진 않고 정수계수만 풀 겁니다. 자, 먼저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은 먼저 괄호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괄호를 풀어서 전기해 준 다음에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2번 볼까요? 부등식이 있는데 괄호가 있습니다. 그럼 괄호를 풀어주면 되겠죠. 무슨 법칙이었죠? 분배 법칙. 자, 2를 x에 곱하고 또 2를 3에 곱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과정이 하나 나오겠고요. 요 왼쪽에 있는 이 한글은 쓰지 마세요.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5x는 좌변,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우변으로 이항한다. 이항 과정을 거치고 동류항이 있잖아요. 계산해 줍니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양변을 x의 개수인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는데 음수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됐죠? 그리고 x는 3보다 작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죠. 해를 구한다면은 알겠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 이항을 해서 x의 범위를 구한다가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4번까지만 풀고요. 나머지 문제는 그러니까 개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와 그 다음에 뒤에가 뭐냐면 활용 문제인데요. 활용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별표를 2개를 해놓고요. 한번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위에 예제를 보고 쓰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한글은 쓰는 게 아닙니다. 한글을 쓰지 말고 그대로 식만 쓰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2x 플러스 1. 자, 본인이 먼저 동영상을 멈춤을 한 다음에 본인이 먼저 풀고 설명을 들으세요. 3을 2에 곱하니까 6. 그
그 다음에 3을 마이너스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항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는 좌변, 그 다음에 1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항한 결과가 2x 플러스 3x가 되겠고요.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6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2x, 3x 동류항이잖아요. 5x,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1도 동류항이죠.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변을 x의 개수는 5로 나눠주는데 5는 양수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x의 값은 그대로 1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그 수직선을 그려놓고 수직선 위에다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풀어보는데요. 2번은 뭐 괄호가 2개 있으면 2개 다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풀어줄까요? 3x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x가 있는 건 다 좌변, 나머지는 우변으로 이항하겠죠. 자, 이항을 하면 3x 플러스 5x 쓰고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5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겠죠.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양변을 8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꼭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고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3. 여러분 분수는 항상 기하 분수로 써야 됩니다. 기하 분수로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꼭 손으로 한 줄 한 줄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드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잠시 이렇게 쓰는 시간이 좀 부족하면 잠시 동영상을 멈춤을 눌러놓고 다 쓴 다음에 다시 설명을 다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손으로 반복해서 쓰는 연습을 하는 걸 할 것을 권장하고요. 풀이 과정은 이렇게 간단한 것은 교과서 외벽에다 적고요. 수학 노트에다 풀이 과정을 적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